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은 하모니 질문 모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오늘 다뤄볼 질문거리는요. 짠! 이 학사님은 소금차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그만큼 환자분들의 가장 문의가 많은 것도 소금차인데요. 이제 저번에는 우리가 소금차를 먹었더니 너무 막 발진이 생겨서 어렵다,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다뤄봤잖아요. 이제 오늘은 소금차를 먹고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좀 미식미식거리는 이유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런 분 많죠. 어쨌든 물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물이 흡수가 되려면 점막이 왕성하게 빨아들여져야 되잖아요. 점막 흡수인데 올해 이 위장병으로 위와장이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은 점막이 없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점막이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네, 거겠죠. 그죠. 점막을 현미경으로 보면 육모세포거든요. 육모,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잔디처럼 또는 양탄자의 그 털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왜 그러냐면 흡수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육모세포 하나하나가 쫙 빨판처럼 물을 쫙 끌어다녀야 되는데 육모세포 자체가 그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물도 체해요. 정말 맞아요. 환자분들 중에 물도 못 마셔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잘 먹는 우리 최 학사님은 전혀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우리들은 맞아요. 상상이 불가능하지만 음식만 체하는 게 아니라 산소도 체하죠. 공기도 체하는 게 1000시간이에요. 그렇게는 생각 못 해봤어요. 네, 숨을 못 들여 마시니까 그 공기 체하고 밥도 체하고 물도 체하는데 소금차가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맨살에 물 닿으면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근데 여기 상처 있는데 물 닿으면 어때요? 엄청 쓰라리죠. 그런 것처럼 위에 염증 있으신 분들은 소금차 처음에 드시라고 하면은 너무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주 연하게 해야 되고 너무 긴장돼 있거나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점막이 위축이 돼 있어요. 안에도 말라 비틀어져 있지만 점막이 촉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점막이 촉촉해야 되는데 점막 자체가 말라 비틀어져 있고 또 점막 내강 있죠. 요것도 좁아져 있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기운 없고 힘이 없으면 변이 가늘어집니다. 왜냐면은 이 대장이 이렇게 좁아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뭐 잘 먹고 막 이렇게 혈액도 많고 잘 쉬어주면 변이 이렇게 굵어지죠. 그러니까 대장이나 이 곱창이 이완과 수축이 원활한데 우리가 긴장해 있고 막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못 내려가요. 흡수도 안 되고 내려가지도 못하니까 미식거리고 구토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연하게 해가지고 뭐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게 이렇게 살살 들어가려면 나중에는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몸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답을 찾아요. 저한테 어떻게 먹어야 되냐 답을 그렇더라고요. 정해달라. 근데 없어요, 답이. 운동할 때도 저 뭐 필라테스랑 하는데 선생님이 항상 하는 말이 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옆 사람 따라 하시다가 담 걸려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도 그래요. 뭐 하루에 1일 2회 한 포씩 이렇게 써 있어도 내가 못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 한 포 맞아요. 가지고 일주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막 힘든데도 억지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알려드리고 있죠. 나를 알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몸이 힘들어하면은 그걸 수용해줘야 돼요.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좀 이따 먹을게. 이렇게 몸하고 좀 대화하는 식으로 하셔야 몸이 수용하지. 몸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이 학사의 유튜브를 보고 소금이 좋디야 하면서 막 소금을 넣어주면 이제까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몸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몸하고 대화하면서 드시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독 밥맛이 그렇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거를 세포들이 파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뜻이 궁금합니다. 밥맛이 없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도
잘 공감은 안 돼요. 근데 밤마다 나도 없어 본 적이 있어요. 언제 없어 봤냐? 아침마당 끝나고. 아. 생방송. 그때 아침마당 생방송 딱 끝나고 뭐 어떤 분이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갔는데 진짜 밥이 모래알 같더라고. 너무 교감신경 흥분돼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막 너무 긴장하고 막 이렇게 막 온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니까 밥맛이 딱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밥맛 없는 거구나. 그때 몇 번 경험한 거 이외에는 저는 웬만해서는 밥심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밥심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 우리는 밥을 먹고 살잖아요.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데 이 세포들은 우리가 만든 밥으로 만든 혈액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운이 없으면 밥맛 없어요. 또 제가 언제 밥맛이 없는 걸 경험했냐면 제주도 가가지고 한라산 등반하고 내려왔을 때 한라산을 이렇게 새벽에 출발해서 뭐 한가 10시간씩 걷고 근데 제주도에 이제 흑돼지를 먹으러 갔는데 1도 맛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지쳐서도 밥맛이 없고 너무 긴장해도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만땅일 때도 밥맛이 없고 너무 그 에너지를 다 쫙 썼을 때도 밥맛이 없어요. 그런 거를 봐서 항상 저는 제 몸을, 제 삶을 이제 반추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아, 세포들이 지쳐 있어도 밥맛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하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연세가 좀 있으세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로할 리는 없잖아요. 막 현역에서 막 네. 뭐 일을 할 리는 없잖아요. 집에 계신 분인데 밥맛이 없대. 그럼 지친 거예요. 완전히 혈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포들이 지쳤습니다. 세포들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마중물을 좀 넣어주세요. 자기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면은 작두라고 있었다. 작두가 뭐냐면 물을 퍼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꼭 할머니가 마중물 한 사발 넣으라고 그랬어. 물을 한 사발 넣어야 그 물을 끌어당겨서 올라와.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 그게 이제 우리 제품 같은 거지. 그러니까 세포들이 일을 해야 회전이 돼서 또 먹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잖아. 그쵸. 비워야 채우니까 밥맛이 없다는 건 세포가 일을 안 한다. 파업을 했다. 파업을 했으면 봐봐. 파업한 공장을 상상을 해봐.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는데 부품이 들어갈 수 있어? 안 되죠. 부품이 재고로 쌓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포들이 일을 안 하니까 세포한테 혈액이 못 들어가니까 뇌에서는 더 이상 먹으라고 명령을 안 하지. 이해돼? 그럼 이런 경우에 진정하게 필요한 거는 쉬는 것과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거지 어르신들한테는. 그러니까 충분히라기보다 마중물처럼. 그러니까 좀 그래서 세포들에게 이제 뭐 조혈제도 주고 아미노산도 주고 이제 음식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영양소를 좀 마중물처럼 넣어주면 세포들이 좀 살아나 이렇게. 그럼 일을 하기 시작해. 그럼 밥맛이 돌아. 그런 의미지. 세포들이 너무 고갈돼 있으니까 고갈돼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 좀 제품으로 좀 채워주면 세포들이 생기가 올라오고 그럼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사가 이렇게 딱딱 되니까 밥이 맛있다. 밥이 먹고 싶다. 결국 먹고 싶다라는 거는 뇌가 하는 거거든. 뇌에서 명령을 해줘야 되는데 뇌가 우리 몸에 컨트롤 타워인데 컨트롤 타워 뇌가 먹으라고 해야 먹고 먹지 말라고 해야 우리가 안 먹잖아. 항상 그쵸. 과식하는 사람들도 배는 부른데 뇌까지 그 배부름이 안 갔기 때문에 뇌가 계속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는 거라서 결국에는 뇌가 컨트롤 타워. 지금 세포들이 일을 못하니까 뇌가 먹으라고 명령을 안 해서 지금 밥맛이 없는 거니까 마중물을 좀 넣어서 세포를 좀 촉촉하게 해주면 아 뇌가 이제 알아듣는 거죠. 아 세포들이 일할 준비가 됐구나. 밥 먹어. 너 들어가. 그러니까 세포들의 파업이 끝나면 다시 이제 물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포가 파업했습니다. 이런 표현 알아듣기 쉽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잘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 할머니분들도 잘 이해됐으리라고 믿고 패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조금만 먹어도 막 속이 더부룩하고 막 자꾸 트림만 나와가지고 어떤 불편하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게 담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사실 담적이란 단어는 내가 쓰는 단어는 아니고 한의원에서 많이 쓰고 환자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담적병 치료했는데도 뭐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나도 그냥 배운 단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담이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쓰던 말이에요. 옛날에 뭐 모르는 병은 다 담병이다 이런 게 동의보감에 있대. 그러니까 담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이렇게 담 걸렸다. 그다음에 객담 막 가래. 그러니까 뭐냐면 담이 림프 찌꺼기라는 거죠. 림프의 찌꺼기. 네네. 그러니까는 그 위장으로 음식이 흐르니까 위장관에 음식 찌꺼기가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림프관이 많이 발달돼 있다는 거지. 림프관이 많이 발달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육모세포 그 밑에 혈관도 있고 모세혈관도 있고 림프관도 있고 다 있다는 거지. 근데 알겠지만 이 위는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교감신경이 가라앉고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되면 위 근육이 쪼물락 해서 내려가는데 이게 못 내려가고 있다는 거지. 못 내려간다. 왜? 담이 막혀서 림프가 순환이 안 되니까 붓는 것처럼 우리 림프 순환 안 되면 붓는 것처럼 위가 비워야 채울 수 있는데 위를 움직일 수 있는 혈관이나 림프관이 혈액은 부족하고 찌꺼기는 많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위는 음식을 담고 있을 수가 없는 기관이에요. 위는 음식을 담고 있으면 부패가 돼. 음식을 위는 무조건 음식을 내려 보내야 그쵸, 돼. 내려 그리고 보내야죠. 음식을 닫고 있으면 계속 위산이 나오니까 속이 쓰려서 위 점막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위는 어떻게든지 위에 있는 음식을 내보내야 돼. 근데 밑으로 안 내보낸다? 그럼 위로라도 올리니까 구토가 되는 거고 음식이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부패가 돼서 가스가 차고 그러면 그 가스가 위로 역류해서 트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은 또 그 담즙 순환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담즙이 네. 잘 나와야 지방 소화가 잘 되고 지방이 또 림프관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림프는 찌꺼기도 내보내는 길이지만 지방을 또 흡수해서 네. 운반하는 길이기도 하니까 이런 담적병 이런 분들이 다 결국에는 담즙 분비 안 되는 것까지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감신경 안정시켜드리고 혈액 채워드리고 림프 찌꺼기 제거해드리고 담즙 순환 시켜드리고 막 이런 거 해드리면 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왜 딱 어떤 증상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보조제를 많이들 찾잖아요. 그래서 뭐 소화효소가 뭐 필요한 것 같다 이러면서 소화효소만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담적 하나에도 많은 원리들이 그쵸. 좀 다 있죠. 뭐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음을 협심을 해야 되는 것처럼 소화효소를 먹어서 효과도 있죠. 근데 소화효소만으로 안 되는 게 췌장에서 12지장에서 그 소화액이 막 나오잖아요. 또 췌장액도 나오고 그쵸. 그래서 그쪽이 12지장 쪽이 약 알칼리로 되어져야 준비가 돼야 유문 관략근이 열려서 위에 있는 음식물들이 내려오는데 만약에 췌장액, 12지장액 뭐 이런 소화 효소들이 잘 안 나오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렇죠. 음식이 못 내려올 거 아니에요. 못 내려오면은 위는 음식을 담고 있으니까 이제 부패가 돼서 트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효소제를 먹고 소화가 잘 된다는 사람도 있고 담즙 분비 촉진제를 먹고 소화가 잘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 혈액 보충제 왜냐하면 위산을 만들 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 철분, 혈액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조혈제 쓰면 그냥 조혈제 들였는데 소화 잘 된다는 사람도 있고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제를 들였는데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그걸 들였는데 소화 잘 된다는 사람도 있고 소금차 먹고 소화 잘 된다는 사람도 맞아. 있고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게 단순히 뭐 효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림프순환
혈허, 담즙분비, 자율신경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이 돼 있어서 될 때까지 이제 같이 노력하는 거죠. 이제 경미한 사람은 뭐 소금차만 먹어도 소화가 되지만 진행이 너무 오래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드려야 돼요. 맞아요. 종합병원이에요. 정말로 소화 효소 하나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정말 이렇게 도와드려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막 인사할 때는 보람이 있죠. 맞아요. 이렇게 믿고 따라가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기간 차이가 너무 나요. 맞아요. 연세도 있고 그 질병에 노출된 기간도 있고 또 마음도 다르고 또 다 달라서 맞아요. 저한테 얼마까지 먹어야 되냐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알 수 있는 거지. 맞아요. 노력의 여하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하는 말이 사랑받은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우, 그런 얘기가 요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몸을 존중하고 몸을 사랑하고 배려하면 몸이 원래 생긴 대로 자기 일을 하죠. 우리 현선이가 최학사가 사랑받으니까 일 열심히 잘하잖아. 칭찬을 많이 해줘가지고. 쏙쏙 그거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위장관 쪽 질환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좀 소화가 뭐 잘 안 된다거나 뭐 밥맛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볼게요. 안녕!